올해 첫 번째 큰 폭설을 앞두고 시카고 대부분 지역에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적설량은 1에서 5인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운티에서는 6인치 이상이 예상됩니다. 시카고의 첫 번째 겨울 눈폭풍은 월요일 저녁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8시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시카고 대부분 지역에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 2에서 5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남쪽과 남동쪽에서는 눈이 적게 쌓이고 북쪽에서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캡 및 맥케니 카운티를 포함해 겨울 폭풍 감시 지역에서는 6인치 이상이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트윗을 통해 화요일 저녁 통근 시간 동안 어렵고 위험한 여행을 준비하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내리던 남쪽 지역은 다시 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쪽 또는 북서쪽 돌풍은 때때로 밤새도록 시속 30마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눈은 수요일 오전에 그치고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바로 미칩니다. 무엇보다 일리노이주 교통부는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겨울철 운전 기술을 연습하고 일정에 추가 시간을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난달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옐런 장관은 5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을 약화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우리는 23개월 연속 4% 이하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연착륙으로 부를 수 있다면서 나는 그것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이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앞서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중산층 가정의 진전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았지만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1년 전 대부분 우리가 리세션에 빠질 것으로 봤지만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77명을 태우고 남가주로 오던 국내선 항공기가 공중에서 문이 떨어져 나가며 동체에 구멍이 뻥 뚫리는 대형 돌발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공포에 떠는 가운데 긴급 회항에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락사고로 모두 346명이 사망한 뒤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운항이 중단됐던 보잉 737 맥스9으로 연방항공청 FAA는 사고 후 현재 취항 중인 맥스9 기종에 대해 전면 운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고는 지난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출발해 LA 인근 온타리오 공항으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공중에서 뻥하는 굉음과 함께 동체에 구멍이 뚫리고 패널 일부가 뜯겨나가 탑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공포에 떨며 긴급 회항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도 성명을 내고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77명을 태우고 있던 이 항공기가 포틀랜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기체 손상은 16,000피트 고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승객과 승무원 중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만다행으로 기체에 구멍이 뚫린 부분과 가장 가까운 24A와 26A 좌석에는 탑승객이 없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면했지만 언론들은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기 전까지 긴박했던 기내 상황을 앞다투어 전했습니다.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막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항공기 기내는 저녁 시간인데다 이륙을 위해 조명을 꺼둬 어두웠습니다. 상공을 날고 있던 비행기의 26열 좌석 옆부분에 구멍이 뚫렸고 그곳으로 공기가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습니다. 공기뿐 아니라 탑승객들의 셀폰과 고민형, 승객의 셔츠까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자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쇼핑 대목이던 지난해 11월과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마케팅 데이터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이 기간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2,221억 달러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쇼핑 지출은 온라인보다는 여전히 오프라인 쇼핑이 훨씬 큽니다.
온라인 매출 증가는 소매업체들이 실시한 대규모 할인과 선구매 후지불 방식의 단기 융자 덕분이라는 게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분석입니다. 이 기간 할인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자제품군의 최고 할인율은 표시 가격의 31%로 전년 동기 25%보다 높았고 의류 할인율 역시 24%로 전년 동기 19%를 웃돌았습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추수감사절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간의 이른바 사이버 위크 기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380억 달러를 기록, 11월과 12월 전체 매출의 17%였습니다. 전자제품 등 18개 제품군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추적하는 어도비 디지털 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 판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5.3%가량 낮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내 총생산의 68%가량을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견조했음을 보여주며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둔 월마트, 아마존 등 소매업체들의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일각의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이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로 7일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연은 이날 오후 5시 LA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미니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에 호명됐습니다. 스티븐 연은 존 햄, 매트 보머, 우디 해러슨 등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해당 부문에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스티븐 연의 상대역을 연기한 엘리 웡도 이날 시상식에서 TV 미니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인 성난 사람들은 올해 4월 공개 후 넷플릭스 시청 시간 10위 안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리며 흥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스티븐 연을 비롯해 한국계 배우들과 제작진이 대거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감독 이성진이 연출과 제작, 극본을 맡았으며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은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도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돼 있습니다. 스티븐 연은 에미상 미니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이번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향후 에미상 수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는 영화 미나리 주연 배우로도 한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벅스 윈터핑크 스탠리 텀블러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몰튼 그로브 경찰서는 이와 관련 주의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최근 스탠리는 스타벅스와 제휴해 윈터핑크 텀블러를 타겟으로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매장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열풍을 일으키고 관련 사기도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몰튼 그로브 경찰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에서 스탠리 텀블러를 구매하려는 쇼핑객에게 브랜드 인기를 이용한 사기성 웹사이트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글에서 경찰서 측은 스탠리 텀블러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수상한 웹사이트가 쇼핑객을 속이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웹사이트를 통해 텀블러를 구매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돈을 날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서는 이러한 사기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판매자를 통해서만 구매할 것, 모방 웹사이트에 주의할 것, 소셜미디어 광고에 주의할 것, 업체 소셜미디어 피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리뷰를 읽어볼 것 등을 권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일부 샘스클럽 매장에서 리콜된 육류 스낵 트레이스와 관련된 살모넬라균 중독으로 14개 주에서 최소 24명이 병에 걸렸으며 이 중 5명이 입원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뉴저지 육류 가공 회사인 프라텔리 베레타 USA는 이번 주에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이유로 11,000파운드 이상의 부세토 푸드 브랜드, 즉석 샤큐테리 육류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고기 트레이에는 부세토 푸드 샤큐테리 샘플러 프로슈토, 스위트 소프레사타, 드라이 코파라는 라벨이 붙어있고 로트 넘버는 LO75330-300, 유통기한은 4월 27일까지입니다. 농무부 검사 마크 안쪽에 EST 7543B가 패키지에 EST 샵 47967이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8일 사이 다수 질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령 괌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 일당에게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인들도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6일 현지 매체인 퍼시픽 데일리 뉴스와 괌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7시 40분에서 8시경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츠바키 타워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이 부부의 뒤에서 다가온 어두운 색의 스포츠 유틸리티에는 운전자와 다른 한 명 등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한 명이 총기를 지닌 채 차에서 내려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범인과 부부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다음 날 아침에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은퇴를 기념해 부인과 함께 괌 여행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발생한 이 지역이 매우 어두워서 운전자와 총격범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착의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괌 경찰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수사에 투입하겠다면서 용의자들에 관한 제보에 포상금 5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괌에서 관광객 대상 살인 사건은 2013년 일본인 관광객 3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급감한 뒤 관광시장을 되살리려 노력 중인 시점에 발생해 당국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시픽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한국인 관광객은 괌 전체 관광객 60만 2,594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정부의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한 히스패닉계 이민자 최소 1,000만 명에게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안드레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급증하는 이주민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근 멕시코시티를 찾아 이민자 대책 고위급 회담을 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정부 대표단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빈곤과 폭력에 지쳐 조국을 등지는 중남미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선 미국이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미국 측이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제재 해제도 촉구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언급은 최근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이주민 피랍 사건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별도로 나왔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 대학 외국어 수강생 감소 추세 이야기입니다. 미 대학에서 외국어 수강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어가 유일하게 38% 이상 수강생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대학에서 외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대인 언어협회 즉 MLA가 전국 2,45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외국어 수업 수강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어 수강생은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2016년과 대비해 16.6% 감소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관심 덕분에 한국어는 3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어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 가운데 한국어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 덕분에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MLA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의 외국어 수강생은 2016년 141만 9천 명에서 2021년 기준 118만 3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6%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중 1위인 스페인어는 18% 감소했고 인기 2위인 불어도 23%나 감소했습니다. 그 외 중국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아랍어, 독어 등이 14%에서 최고 33%까지 수강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독어가 최고로 줄었으며 일본어는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어는 인기 외국어 15개 중 라틴어 다음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수강생은 2021년 기준
19,270명으로 5년 전과 대비해 38%나 늘어나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입니다. 폴라 크레브스 MLA 협회장은 수강생의 증가는 한국학 연구학자나 한국계 학생 증가가 아니라 코리안 컬처에 대한 학생들 관심이 그 주요 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캔자스 대학의 한 한국어 교수는 수강생 대부분이 한국 대중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 친구와 소통하고 싶어서 수강을 하고 있다고 수강 현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수강생의 절대적인 숫자는 다른 주요 언어에 비해 아직은 적은 편이란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 1위의 스페인어의 경우 수강생은 5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어 수강생은 2만 명 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복입니다.